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마이너스 8%가 밀렸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내일 구간, 내일 모레 구간, 오늘의 이 하락은 수요일에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며, 저번 주 금요일의 하락은 내일, 화요일장에 반대 매매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앞서 나올 수 있는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항상 발생했을 때는 증시에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과거에 코로나 장 때 있죠. 코로나 장 때 삼성전자가 광기로 닫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강력하게 주가가 올랐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가 어떻게 됐죠?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힘을 잃어갔죠.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죠? 거래 대금이 터지고부터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상승 추세가 꺾였다.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코스피에서 터지고 나서는 항상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지수가 잘 가다가 여기서 한번 대량 거래가 발생되었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잘 가던 잘 우상향하던 이 코스피 주가가 변곡점을 맞이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방의 추세로 변곡점을 맞이해서 주가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 최근에 흐름, 오늘의 이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지긴 했지만 과거만큼의 거래 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요, 아직 변곡점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더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좀 물어보실 텐데, 저는 일단은 맞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추세를 잠깐만 좀 그어본다라고 했을 땐 요런 흐름 자체가 살짝 만들어져요. 자, 흐름 보이죠? 흐름. 요런 추세. 하방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봤을 때 단기적인 지지선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 부분. 상승하는 추세 부분에서 지지 구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급락을 해도 항상 지켜주는 자리, 급락을 해도 지켜주는 자리, 급락을 해도 지켜줬던 자리들의 변곡점을 이어주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지지선 구간이 형성되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증시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고가권에서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지수가 2850선을 갔던 것 치고는 거래 대금이 많이 죽었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죽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장에서 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간다라고 해서 과연 거래 대금이 늘어났을까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까?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국장으로의 거래 대금이 많이 죽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분명히 국장을 움직이는 외국계 세력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을 움직이는 외국계 세력이 있을 거다. 그럼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공포감. 그럼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익절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미국 시장에서 익절이 나오면은 이 익절한 금액으로 국장으로 돌아오겠느냐? 어설프게 빠졌을 경우에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장으로 안 돌아온다. 미장으로 흘러갔던 돈이 국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국장이 어설프게 빠지면. 근데 미장에서 이제 익절하는 어느 정도 익절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국장의 값어치가 굉장히 싸진다면 국장이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땐 바닥에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바닥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은 변곡점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변곡점. 자, 하방으로 내려 꽂는 흐름에서 변곡점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항상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발생되고 어떻게 됐다?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약해지면서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방으로 내려 꽂는 추세에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추세가 어떻게? 하락이 아닌 상방의 흐름으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영상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 선생님, 미국 시장 안 좋아요.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 올 거래요. 리세션 아래 공포가 오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샤베 법칙도 지금 통하고 있어서 계속 급락이 올 거랍니다. 무서워요. 미국 시장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리세션. 자, 실업률이 올라가면 무조건 리세션이 오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뭐예요? 뭐 샤메 법칙. 자, 샤메 법칙. 이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근거를 다 말씀드릴 겁니다. PPT 자료로. 세 번째 뭐예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늘렸다. 자, 요것 또한 시장에 아주 강한 공포감을 일으켰죠. 어떻게? 지수가 무너질 거라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자, 1번, 2번, 3번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PPT 파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볼 거예요. 경기 침체의 정말 시작인가? 라는 부분인데 과거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자, 단기적으로 볼 거고요. 미국 시장의 주요 실적 일정.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와 샤메 법칙 두 가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대 미국 대선 때 주가 상승이 어땠는지, 주가 방향성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의 IRA 법안 생물보안법 수혜주. 요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것도 100% 근거에 알맞게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샤메 법칙이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샤메 법칙이 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전 12개월 실업률 최저치 3.5%, 그리고 최근 3개월 실업률이 4.1%. 자, 여기서 샤메 법칙이 뭐냐면은 직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치와 최근 3개월 실업률의 평균의 오차 범위가 0.5% 이상이면은 샤메 법칙으로 리세션이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 경기 침체 강력하게 왔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자, 12개월 실업률 최저치가 5.2%, 1990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실업률 평균 5.4%, 0.2%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뭐요? 경기 침체 왔다라는 겁니다. 샤메 법칙 틀렸죠. 자, 2001년도에 1.4% 나왔습니다. 샤메 법칙 맞았네요. 자, 그리고 2007년 12월 0.4% 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리세션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샤메 법칙 틀렸죠. 코로나 0.1% 차이 틀렸죠. 샤메 법칙이 25%의 확률로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냥 언론에서 샤메 법칙이다, 샤메 법칙이다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최근 걸 보더라도 뭐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는 맞을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 강력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틀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샤메 법칙은 뭐 해야 된다? 시장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시장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와 취업자 수 증감이 내려갔을 때, 취업자 증감 취업자가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뭐요? GDP다, GDP. 결과적으로 1인당 벌 수 있는 소득, 그죠? 평균적인 소득.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소비가 버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우리가 GDP를 확인하면 되는데 GDP를 보고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GDP를 보는 겁니다. 왜? 실업률이 올라가고 취업자 수 증감이 꺾였을 때 GDP가 항상 내려갔기 때문에. 자, 1994년도 마찬가지. 취업자 수 증감 꺾이고 실업률이
평균을 유지했지만 GDP에 꺾이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GDP가 꺾였죠. 경기 침체 들어갔습니다. 자, 2007년도 마찬가지,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 봐봐요. 이번에 취업자 수 증감이 줄어들고 있고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GDP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GDP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GDP가 꺾이지 않고 있다. 1인당 평균 버는 돈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예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조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갖다 껴맞추기가 되는 거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경기 너무 좋다, 골디락스다 하다 갑자기 일주일 만에 엔비디아 빠지고 나스닥 빠지니까 경기 침체 온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갑작스럽게 껴맞추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이 하락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요일하고 수요일 엄청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닥 거래량이 터지면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목요일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요 기점으로 해서 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보면요. 잘 보세요. 자, 1996년 클린턴 당선 때 어떻게 됐어요? 닷컴 버블 발생하면 주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부시 대통령 됐을 때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빠졌어요. 자,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 당선 때 한 번 빠졌고요. 자, 조지 부시 다시 당선됐을 때 올랐죠. 자, 오바마 당선됐을 때 올랐습니다. 오바마 두 번 됐을 때 올랐습니다. 트럼프 됐을 때 올랐습니다. 바이든 됐을 때 올랐습니다. 자, 지금 2020 대선 빠질까요? 오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대 7번 대선 중에 한 번 빼고 다 올랐습니다. 이번엔 빠질까요? 과연? 88%의 확률로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번 장에는 증시가 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게 맞고요. 현재 구간은 증시가 오를 거에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사지 못했던 저점 매수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얼핏 보면 네 번째죠. 어머니 보면. 자, 네 번째.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10% 빠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가 빠지는 기점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안 볼까요? 개인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중국이 CDMO, 의약품 위탁 생산 관련된 이러한 글로벌 매출 자체가 탑입니다. 세계 탑이에요. 근데 이 생물보안법을 만약에 미국에서 시행하게 되면요, IRA 법안이랑 똑같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원자재, 그 2차 전지 뭐 장비들 전부 다 못 쓰잖아요. IRA 법안 똑같아요. 이 생물보안법도 중국에서 CDMO 위탁 생산 맡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2위인 이 우시바이오가 중국에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매출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삼바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다? 미리미리 사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머니가 뭐 한다?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시면은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증시 반등 나올 때 CDMO 관련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종목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현재 구간에서 내가 이 생물보안법 히든주 하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생물보안법 관련주, CDMO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한 종목 추천드릴 거고요. 야,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종목 추천을 하냐 하시겠지만,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항상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은요, 증시가 빠질 때 강했던 놈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시 반등 시나리오에는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반대매 물량을 싸그리 담아오는 이 부분에서 뭐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급등할 수 있다. 오늘 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두 시기점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뭐가 됐죠? 뭐가 됐어요? 스탁론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스탁론. 서킷이 걸리면서 스탁론 물량이 쏟아지고요. 스탁론 반대매매를 단기적으로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 자, 내일은 어떤 반대매매가 나올까요? 금요일에 신용을 썼던 증권사 반대매매가 화요일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시에는 CDF 반대매매, CFD 반대매매가 나올 거고, 수요일은 오늘 급락했던 부분에 있어서 신용 반대매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를 봐야 된다? 수요일을 봐야 된다. 수요일 아니면은 화요일을 봐야 돼요. 왜 내일을 봐야 되냐면은 수요일은 반대매 물량을 받으면서 뭐냐면은 어차피 내일 돈 안 메꾸면은 수요일에 무조건 반대매매 청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가져가면은 화요일에 그죠? 공포감을 또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뭐 하냐면 수요일에 코스피 갭 상승을 시켜요. 2, 3% 갭 상승을 시켜서 못 달라붙게 한 다음에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물량 싸그리 받아가지고 오전 9시에 전부 다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 물량 쏟아진단 말이야. 이거를 갭 상승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요일이나 내일 구간 정확한 타점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현 구간에서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타점에 대해서 어디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 010-9201-6329 대응이라고 두 글자 반드시 남기셔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든 매수 타점 잡아 가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여기서 빠진 상태에서 반등 나오면요. 플러스 3, 4% 지수 상승은 금방 나오고 종목당 10%, 20%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들 물만 잘 타면 다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보세요. 화요일, 수요일 지켜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들은 반대의 물량 받아서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010-9201-6329로 반드시 대응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대응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인사이트들 전부 다 이런 기법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검색기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건데 이거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뒤쪽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반드시 대응하셔서 추가 매타점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금이 없겠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잠깐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요 종목인데 이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똑같은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얘랑 똑같은 차트. 자, 요거 보시면은 차트가 어때요? 차트가 똑같죠? 올라갔다 빠졌다가 박스권 횡보. 그죠? 올라갔다 빠졌다가 박스권 횡보. 제가 요게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EV 첨단 소재. 얘가 1,400원에서 18,000원 갔거든요. 지금 이 차트에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매집 후에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락을 유도했어요. 하락을 유도하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만들었다. 급락을 만들고 바닥에서 박스권 매집을 하고 나서 그죠? 대량 매수세 보이죠? 박스권 매집을 하고 나서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그죠? 장기 두 밑에서 매집을 하고 어떻게 됐다? 주가를 끌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12배 폭등했다. 몇 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주식을 어떻게? 폭등시켰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걸 좀 확인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해야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종목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개 찾아보다가 이 친구가 CDMO 관련돼서 관련주로 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보면 똑같거든요. 거래량을 터뜨려서 매집을 하고 그죠? 고의적인 하락을 유도한 후에 악재를 노출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똑같이 거래량 터뜨리고 있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까지 다 해놨다. 그 저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EV 첨단 소재 세력이 일리 넘어온 거 아닌가. 정확히 시기적으로 맞거든요. EV 첨단 올라갔다 빠졌을 때 여기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놈들 좀 수상하니까 반드시 좀 살펴보자라고 별표 3개 정도 드리면서, 자, 반드시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히든 2글자 남기셔서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으로만 드릴 겁니다. 제가 공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과 검색기까지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